제가 울산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강아지들도 너무 많고, 그동안은 거의 다 이제 야외에서 막 태화강 같은 데서 하다가 오늘은 또 실내에서 하니까 뭔가 좀 다른 느낌이고, 조금 더 오늘은 강이랑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으시죠? 네, 그래서 좀 더 질문을 받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아침에 뭔가 해본 게 많지는 않은데, 아주 아침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말 쉬는 시간에 함께 온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그 우리 반려견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재미없는 것 좀 넘어갈게요. 제 자랑도 넘어가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04학번입니다. 재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이가 대충 나오죠. 예전엔 이 얘기하면 생각보다 좀 젊네?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얘기할 때마다 그냥 너 나이 40 같아 라는 느낌이 이제 확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2004년 때만 해도 우리가 반려견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애완견이라고 어딘가 써 있으면 조금 뭔가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뭐 아파트나 공원에 애완견이라고 되어 있으면 조심하세요. 처음 만난 아이들끼리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우리 강의 내용에. 그럼 우리가 왜 반려견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부르고 반려견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애완견의 뜻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 완이, 저 어렸을 때는 완구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요즘은 별로 없죠. 문방구, 완구점.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완은 사랑하는 장난감이고, 반려는 진정한 짝, 가족이라는 뜻인데, 그럼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달라져야 될까요? 이 둘의 차이는. 가족이면 장난감이랑 뭐가 달라요? 그쵸.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면은 또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뭐가 돼요? 그쵸. 소통이 되고. 결국에는 저는 장난감은 아무리 사랑해도 행복할 필요는 없어요. 장난감은 행복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 장난감을 너무 사랑해도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가지고 놀고 행복하면 되지, 얘가 행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반려견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같이 행복해야 되는 게 가족인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하지만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방송이랑 유튜브 믿지 마세요. 강아지 교육하고 우리 행동 문제 볼 때 막 유튜브 찾아보고 거기서 따라하시고, 뭐 전문가가 저렇게 하니까 무작정 따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나 방송 보면은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다 보면 도대체 강아지 키우면서 뭘 하라는 거지? 산책하면서 냄새도 맡지 말라고 하고, 나보다 앞으로도 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집에서 놀아주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예뻐하지 말래요. 그럼 도대체 강아지랑 뭘 하는 거지? 뭘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반려견으로서 서로 행복하려면, 여러분들,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괜찮고 우리 반려견이 괜찮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뭘 하셔도 돼요. 자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괜찮고 우리 애가 괜찮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사료를 손으로 줘야지만 먹는 애들이 있어요? 손 드셨죠? 네. 어때요? 이거 해주는 게 어려우세요? 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만 그냥 하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밥을 손으로 먹여준다고 해서 보호자님이 힘든 게 아니고 강아지가 힘든 게 아니고,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강아지한테 독립성, 사회성 막 이런 거 되게 길러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독립성과 사회성을
이렇게 강아지들한테 길러주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자꾸 독립성, 사회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받고 살아왔고 그런 걸 교육받았기 때문인데 왜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왜 사람들은 독립성이랑 사회성이 중요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부모님이 우리보다 빨리 돌아가세요. 부모님이 우리보다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성이랑 사회성이 없으면 혼자 살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개들은 뒤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신연령 3살의 정신연령으로 우리보다 빨리 가요. 물론 독립성이나 사회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가 재밌게 해주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막 생각하면서 억지로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주인입니까? 보호자입니까? 네, 제가 이거를 강의하면서 한 5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반려동물의 잘못된 점은 주인에서 시작돼요. 주인은 보통 어디에다 붙이는 말이에요? 물건. 그렇죠? 저는 이 시계의 주인이고 신발의 주인이고 옷의 주인이지 만약에 저는 실제로 아기가 없거든요. 근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 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법적으로 우리 너무 이쁜 지금 앞에 있는 이 친구들 맞아요. 물건으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개들은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주인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너무 쉽게 번식시키고 공장 같은 곳에서 번식시키고 경매장에 갔다가 펫샵 같은 데서 진열돼서 판매되고 물건이니까 보호자들도 키우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질리면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보호자라는 말을 쓰자. 얘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을 쓰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보호자에는 우리 아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우리 강아지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걸 막는 것도 그런 걸 보호하는 것도 들어있다. 타인을 보호하는 것도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우리가 보호자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어 하는 얘기. 여러분들 강아지들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소통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고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많은 강아지들이 자기 이름이 안돼인 줄 알 거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안돼 아니면 이름 부르죠. 뭐 저희 강아지는 세상이니까 세상 뭐 이런 거. 우리 집 강아지 이름 부르면 잘 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안 온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반반이죠. 자, 잘 온다는 소통이 조금 잘 되는 편. 잘 안 온다는 좀 뭔가 오해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올까요? 왜 안 와요? 저희 강아지는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 안 와요. 다른 아이랑 노느라. 아니 집에서 평온한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이름 부르면 온다 안 온다? 와요? 그런 건 괜찮아요. 저도 놀이터에서 놀 때 엄마가 부르면 안 갔어요. 네. 노느라. 네. 이거랑 똑같아요. 왜 애들이 이름을 부르면 안 가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엄마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망했다. 둘 중에 하나죠. 심부름 아니면 잔소리.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이름이 오염됐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뭘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름 불러서 갔더니 갑자기 목욕을 하네? 이름 불러서 갔더니 갑자기 발톱을 깎고 귀를 닦고 이빨을 닦고 아니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름 불러서 갔더니 나는 간식을 바라면서 갔더니
갑자기 안고 뽀뽀하고 막 나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막 못 가게 막 계속 막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름 부르면 멀리서 쳐다보죠. 간식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싫어하는 걸 할지. 이런 게 소통이에요. 얘네들이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 애들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죠. 저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얘네가 말을 안 해서 이쁜 건 아닐까? 맨날 밥 줘! 막 이러고 산책 가자! 막 계속 이러면, 그리고 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로 표현을 했으면 조금 더 키우기 힘들지 않았을까?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물론 나 아파요라는 거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근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더 매력적이고 더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단 더 어렵겠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통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양방향 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장 처음으로 중요한 건 걔들의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감정을 모르면 소통을 못 해요. 여기서 4살 빼도 돼요. 걔들은 과학적으로 사람으로 봤을 때 3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넌 다 커서 왜 그래? 너 다 컸는데 왜 그래? 이런 말 다 쓸모 없습니다. 얘는 다 커도 사람으로 보면 3살이에요.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영어로 돼 있지만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표는 원래 개들이 태어나서, 이건 사람이 태어나서 5살이 될 때까지 점점 순차적으로 가지게 되는 감정을 보여준 표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개들의 발달은 여기서 멈춘다. 몇 살이에요? 2살 반, 30개월입니다. 개들의 발달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30개월 정도에서 멈춰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애기는 없잖아요. 직접 보질 못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저는 개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 사람 아이들이 30개월일 때 강아지와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걸 알았을 때쯤 저희 누나가 조카를 출산을 했죠. 그래서 조카가 한 30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 병원이랑도 가까워서 실제로 자주 가서 누나를 좀 도와줬어요. 또 제일 힘들 때잖아요. 애들이 한 30개월 정도 되면 이 좀 키우기 좀 점점 버거워질 때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봤더니 제 조카가 로아거든요. 이거 욕 아닙니다. 네, 저희 로아를 관찰을 해봤더니 진짜 로아가 개 같았어요. 너무 비슷했어요. 똑같은 거 계속 해달라고 해요. 우리 애들 어때요? 공 던지기 그 뭐가 재밌다고 공 계속 던져달라고 하죠. 터그 뭐가 재밌다고 터그 계속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뛰는 거 뭐가 재밌다고 그걸 계속 뛰자고 하고. 근데 로아도 저도 가면 똑같은 토끼 그림을 100장씩 그려주고 와야 돼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고, 잘 때 제일 이쁘고, 일어나면 또 금방 다시 놀아달라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실제로 맞구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점선의 왼쪽에 있는 감정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감정은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볼게요.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두려움,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 같은 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지고 있어요. 의심되는 거 있어요? 우리 애는 이런 거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감정 중에 사랑?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까? 가끔 그냥 그런 고민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나를 사랑하긴 할까? 그냥 간식 자판기로 보는 건 아닐까? 막 약간 이런 생각? 사랑이라는 감정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져 있습니다. 강아지들을 깨어있는 상태로 MRI를 찍어본 거예요. 원래 MRI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돼요? 강아지를 찍게 되면 마취해야 돼요. 근데 깨어있는 상태로 MRI를 찍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호자를 보여줬더니 그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다. 그래서 얘네도
사랑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감정은 없어요. 부끄러움, 자존감, 죄책감, 경멸감.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얘 지가 뭐 잘못한 줄은 안다고. 죄책감 없대요. 과학적으로 봤더니 죄책감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얘가 지가 뭘 잘못한 줄은 알아. 모릅니다. 애들 몰라요. 우리가 혼내봤자 뭐 물론 혼내는 게 아예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유는 몰라도 혼내면 그 행동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왜 혼나는지, 죄책감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건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했네. 약간 이런 게 죄책감이죠. 걔들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죄책감이 있다고 오해할까요? 혼내면 어때요, 애들? 되게 불쌍하고 잘못한 것 같은 표정을 짓죠. 막 이렇게 막 고양이도 아닌 것이 장화시는 고양이 같은 표정 짓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가 뭘 잘못한 줄은 알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표정과 행동은 잘못한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 시그널, 내가 무서워서 하는 행동이에요. 갑자기 보호자가 화를 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거기도 전 세계 남자들은 다 똑같나 봐요. 강아지들의 그런 표정은 남자들의 미안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넘어가 보자. 네.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미안해 라고 하면 와이프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냥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빠 보여요. 왜 그래,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라고 나오겠죠. 근데 강아지들은 어때요? 얘네가 그런 표정 지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막 혼내다가 갑자기 얘네가 불쌍한 표정 지으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막 그러고 막 이뻐하고 어디서 간식 하나 가져와서 하나 더 주고, 얘 입장에선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방금까지 막 나는 왜 혼나는지도 모르는데 막 혼나고 있다가 갑자기 칭찬을 해줘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딴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없지만 여러분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감정. 우리 집 강아지가 나한테 복수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강아지 나한테 복수한다. 언제 복수해요? 손 드신 분 언제 복수해요? 혼자 있을 때 오줌 싸요? 그쵸? 혼자 있을 때 오줌 싸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자꾸 복수라고 얘기해요. 이거 복수일까요? 우리 복수에 대해서 좀만 생각해 보죠. 내가 누구한테 복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불편할 거야, 싫을 거야, 손해를 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복수입니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아이들이 이게 복수한 걸 일부러 하는 거라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가족들은 바닥에 있는 오줌을 치우는 걸 되게 귀찮아해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걔들이 과연 그럴 것이냐는 거죠. 사실 이걸 왜 제가 잘하냐면 저희 강아지가 그랬어요. 저희 지금 14살 된 저희 가족이 키우는 다른 친구가 혼자 있을 때마다 오줌을 쌌어요. 전 이걸 해결을 못해서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미국을 가게 된 거였어요. 미국 가자마자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이거 복수입니까? 이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야, 왜 복수를 방광으로 해? 이러는 거예요. 네가 개라면 복수를 하려면 무는 게 낫지 않겠니? 왜 굳이 방광으로 복수를 하니? 그 친구는 분리불안이에요. 평소에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는 화장실을 잘 가리다가 보호자가 없이 혼자만 있을 때 오줌을 싼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혼자 있을 때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마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나의 스트레스로 인한 하나의 생리적인 반응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왔더니 오줌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씻으셨어요?
조용히 닦으셨어요? 아니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이러거든요. 집에 딱 들어와요. 저기 오줌이 있네? 그러면 강아지를 잡아가지고 오줌에 데리고 가요. 오줌에 데리고 가서 야 이거 뭐야 라고 막 혼내요. 이래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얘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하죠? 왜 못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 행동 자체가 정말 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결과를 알려주려면 야 그거 하면 내가 칭찬해 줄게, 야 그거 하면 내가 혼낼게, 이 결과를 알려주려면 보통 몇 초 안에 해야 될까요? 바로가 몇 초예요? 정답. 가장 좋은 타이밍 0.5초, 적어도 3초 안에. 이것도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적어도 3초 이내에 알려줘야지 아이들은 그 행동과 결과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3초 이내에 맛있는 걸 준다거나 칭찬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칭찬받는구나, 아니면 3초 이내에 혼낸다라고 하면 왠진 모르겠지만 이 행동을 하면 혼나는구나.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들은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우리가 그 아이의 입장이 돼 볼게요. 제가 그 강아지라면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이상하게 외출하고 돌아오면 날 이유 없이 혼내.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오면 날 이유 없이 혼내라고 이해할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애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요?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눈치 딱 보다가 침대 밑이나 이런 데로 숨어요. 그걸 보고 보호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이렇게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미워지고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개들은 30개월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커도 15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얘네들은 사람으로 보면 30개월이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개들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개팔자가 상팔자인 것 같으세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개들은 맥락을 몰라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병원 왜 가세요? 아파서. 제가 진짜 한 강의를 정말 다니면서 모든 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99.9%가 아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럼 다시 반문해 볼게요. 병원에서 아픈데 치료를 안 해준다면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이라는 곳에서 치료를 해준다. 이게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개들은 알까요, 이걸? 이 맥락을 모르죠.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해 준다라는 맥락을 모르죠. 그러니까 강아지들한테 미친놈 1순위가 수의사인 거예요. 개들의 입장이 돼 볼게요. 나는 몰라요. 근데 가족들 손에 이끌려서 갔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막 부여잡고 싫다라고 해도 더 부여잡고 아픈데 더 꾹꾹 눌러요. 미친놈들이죠. 병원에서 저는 제가 수의사지만 병원에서 진료 잘 받는 애들이 신기해요. 저라면 다 때려 부시고 탈출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와서 설명도 안 하고 계속 막 어디 이상한 침대에다가 팔다리 다 묶어 놓은 다음에 피 뽑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런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하려고 할 거예요. 자, 걔들한테 미친놈 2순위가 누굴까요? 미용 실장님들이죠. 미용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적에 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즘
여기 지금 다 새치예요. 하얘요. 원래 염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미용실에 염색까지 해서 기다리면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앉아서 하면서도 계속 저도 모르게 집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힘들어서 그냥 염색을 안 하고 옆머리 누르고 머리 조금 컬 놓고 한 1시간 반 하고 집에 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데 거기다 앉아서 하는데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해요. 사람이. 걔들은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2-3시간 동안 서서 해야 돼요. 잘하는 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얘네들이 사는 세상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좋은 보호자는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보호자예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집 강아지 야외 배변 배뇨한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칭찬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분들은 하루에 2번 이상의 산책을 일정한 시간대에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3번, 몇 번 하세요? 4번, 그쵸? 하루에 2번 이상의 산책을 일정한 시간대에 해주면 애들은 예측 가능성이 생겨요. 원래 강아지들은 집에서 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래 실내에서 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나가거나 하루에 못 나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안에서 싸는 거예요. 근데 충분한 밖에 이 외출의 기회가 주기적으로 주어지면 저절로 밖에서 싸요. 저절로. 미국, 유럽 애들 다 그래요. 이런 예측 가능성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 일 힘드시죠? 막 이렇게 일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하와이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일이 좀 힘들어도 어때요? 참으시겠죠? 아, 나 다음 주면 하와이 간다. 그럴 거예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기적으로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고 나 조금 있으면 나갈 거야. 나 조금 있으면 가족이랑 놀 거야.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힘든 것도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오줌을 참듯이. 근데 보호자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예측 가능성 없이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여기 오면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끔 계세요. 남성분들. 여자친구나 이 와이프분이 그냥 끌고 나온 어디 가는 건데 따라와 우선 이러면서 오신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오늘은 한 분도 손을 안 드셨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오신 분이 없어요. 근데 사실 강아지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나올 때마다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불안감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들은 우리보다 감각이 예민해요. 개들이 보는 세상과 가장 비슷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물론 애기들도 그렇겠지만 또 과학적으로 밝혀진 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강아지나 동물들이랑 가장 비슷하게 세상을 바라봐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동물들과 가장 비슷하게 세상을 바라봐요. 잘 생각해 볼게요. 우영우 보셨어요? 우영우 길거리 다닐 때 뭐 하고 다녀요? 길거리 다닐 때 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우영우가 잘 보신 분들은 알아요. 헤드셋. 왜 하고 다녔을까요? 소리에 민감해서. 왜 교육 안 받았을까요? 강아지들처럼 훈련 받지? 소리 둔감하 교육? 안 되니까 그래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강아지들의 행동이 다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노력하면 다 서울대 간다. 저 골프 좋아하거든요. 제가 노력하면 타이거 우즈가 될까요? 안 돼요. 강아지들의 가장 문제 행동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의 원인 첫 번째는 다 TV에서 다 보호자 잘못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첫 번째 유전이에요.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행복할지를 고민해야지 이걸 다 바꾸려고 하는 순간 망해요. 불행이 찾아와요. 얘는 좀 소심하구나. 그러면 이 소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지, 어떻게 재밌게 해줄지를 생각해야지 소심한 아이를 노홍철 형님 만들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노홍철 형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제가 오은영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서 핵인싸가 되라고 하면은 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갖고 태어난 것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소리 민감증이란 유전자도 실제로 있고 소리를 너무 무서워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리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맨날 듣는 소리인데 뭐가 무서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층간소음 맨날 듣는데 왜 싫어하냐고. 그쵸?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싫은 소리들도 있고 더 무서운 소리들도 있어요. 칠판 긁는 소리 계속 들려주면 어떨까요? 바퀴벌레 계속 보여주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강아지들은 다 그렇게 뭔가 훈련하고 교육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 강아지가 도시 산책 잘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막 공원에서는 잘하는데 도심에선 잘 못한다. 네, 저기 손 드셨고. 이런 분들은 귀마개 씌워보세요. 우영우처럼. 자동차 타는 거 잘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친구들도 귀마개 한번 시도해보세요. 한 60-70%의 아이들이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귀마개를 근데 지금 딱 맞는 귀마개들이 별로 없어요. 강아지 귀마개라고 치면 나오긴 나오는데 스누드 형태 말고 좀 개조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랑 아무 상관없는 회사인데 렉스스펙스 이어 프로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저 때문에 품절이거든요. 제가 워낙 추천하고 다녀서 미국 회사 건데 이 수입이 요즘 좀 원활하지 않아요.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런 거를 차 탈 때나 아니면 얘가 무서워하는 공간, 큰 소리가 날 때 이럴 때 씌워주고 가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언어겠죠. 언어까지만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언어들 언제 많이 봐줘야 될까요? 산책할 때예요. 산책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 개들끼리 다 친구예요? 여러분들 저기서 강아지 오면 산책할 때 저기서 강아지 오면 어떻게 해요? 친구 하면서 막 누가 친구래요? 주위를 한번 쫙 둘러보세요. 같이 오신 분들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친구예요? 우리가 더 가까울 텐데 우린 한민족이라. 얘네는 어떤 애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오고 어떤 애들은 프랑스에서 오고 우리가 훨씬 가까울 텐데 왜 우리는 친구가 아니고 얘네는 처음 본 애들 다 친구예요? 그쵸? 맞다고 하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산책할 때 처음 봤고 더 이상 안 볼 것 같은 애들은 만나게 하지 마세요. 처음 봤지만 또 보고 자주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은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 봤는데 다음에 또 안 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지나가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개 보고 짖는다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저한테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어느 정도의 행동이 정해져 버려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보세요. 산책할 때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저기서 강아지가 오면 원래 우리 그 산책할 때 짖는 애들은 대부분 여기 있는 행동을 보였을 거예요. 특히 어렸을 적에 만나기 싫다라는 나는 무섭다라는 표현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억지로 만나게 해주면 얘는 어떤 인식이 생겨요? 가족들은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렇겠죠. 나는 개들의 언어로 분명히 싫다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억지로 만나게 한다면 얘 입장에서는 가족들은 내 의사를 들어주지 않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은 도망가거나 싸우거나예요. 보통은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누가 여기서 무기 들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우실 거예요? 도망가실 거예요? 도망가죠. 근데 도망갔는데 여기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우겠죠. 저도 마이크라도 던지고 발길질이라도 하고 그럴 거예요. 원래는 도망을 가고 안 되면 싸워요. 걔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대부분 원래 도망이 첫 번째예요. 근데 도망을 못 가죠. 왜? 뭐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산책줄. 나는 싫은데 산책줄에 매달려 있고 그 산책줄은 내 의사를 들어주지 않는 보호자가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어요? 짚고 공격하는 것밖에 없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 버리죠. 짚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성은 많이 만난다고 생기는 게 사회성이 아니에요. 사회성은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지 생기는 게 사회성이에요. 어떤 사람과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 사람과 같이 있어 보니까 즐거운 경험을 했다. 어떤 강아지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계속 있다 보니까 얘는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사회성이 높아지는 거지, 무작정 만난다고만 해서 사회성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성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회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우리 어렸을 적부터 단체 생활하잖아요. 요즘 애들 뭐 한 3살부터 어린이집 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 가서는 대학교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까지 거의 평생을 어렸을 적부터 단체 생활을 해요. 우리 강아지들 유치원도 안 가고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대부분 가족과 산책할 때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인데, 이 정도 사회성 가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가끔 그러거든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 운동장에서 잘 못 놀아서 슬프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잘 놀았으면 좋겠다. 그쵸? 자, 강아지 운동장이랑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클럽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입장에서의 클럽과 강아지 입장에서의 강아지 운동장은 정말 똑같은 곳이에요. 우리 클럽 어때요? 모르는 사람과 몸 부비면서 대화하고 놀아야 됩니다. 강아지 운동장 가서 모르는 강아지와 몸 부비면서 대화하고 놀아야 됩니다. 사람들 클럽에서 못 놀면 문제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오은영 선생님한테 가서 채연이가 클럽에서 잘 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내가 좋아하는 성향과 놀이가 달라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클럽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클럽이 너무 복잡하고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싫어서 싫듯이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다 보면 저기 으르렁이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 물거나 나한테 으르렁거린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서열? 나 우습게 봐서? 이게 방송이 다 망쳐놨다니까요. 사실 으르렁은 내가 싸워서 이기기 힘들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나보다 세 보일 때, 나보다 서열이 높은 동물한테 으르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골에 좀만 내려가도 전원주택에 살던 대형견들이 탈출해가지고 뭐 많이 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솔루션 많이 갔어요. 새나개에서 자꾸 나가서 닭 잡아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닭 잡잖아요. 닭 잡을 때 닭장 앞에서 으르렁거릴까요? 안 해요. 그냥 잡아요. 왜? 자신 있으니까. 얘는 너무 약하고 내가 얘보다 서열도 훨씬 높고 내가 공격해봤자 얘는 그냥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으르렁 같은 걸 안 해요. 으르렁의 원래 진정한 의미는 나는 지금 좀 불안하고
근데 싸우기 싫으니까 이 행동을 여기서 멈추면 싸우지 않을 거야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서열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언제 물어요? 언제 으르렁해요? 자기 기분이 언제 안 좋은데요? 항상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그건 보호자님이 뭔가 잘못하신 건데, 보통 보호자한테 으르렁거리거나 물 땐 언제예요? 빗질, 이빨 닦기, 귀 닦기, 발톱 깎기, 항문낭 짜기, 산책 후 발 닦기.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얘네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약간 MG 강아지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지 싫은 것 막 표현하는 애들. 이것도 유전적으로 있어요. 이런 애들이 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싫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억지로 잡아가지고 이놈 새끼 이리 와 해서 막 이렇게 하죠. 유튜브 본 것처럼. 그때 한 번만 통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려고만 하면 도망가죠. 아니면 더 심하게 반항하거나. 이거는 절대로 서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겪었어요. 엄마랑 싸운 거 기억해 보세요. 아빠랑 싸운 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왜 싸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화내보신 분들 중에 당연히 다 화내봤겠죠. 왜 화를 냈고 왜 싸웠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부모님이 강요하고, 내가 설명을 해도 나는 싫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난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통이 깨졌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때 서열이, 부모님이 저보다 서열이 낮아서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얘네들한테 네가 사람 사회에서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소통의 문제인 거지, 얘네가 가족들을 우습게 봐서 낮춰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은 거예요. 화를 한 번이라도 내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솔루션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솔루션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서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솔루션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막 어때요? 혼내면서 해요? 꽉 잡고? 점점 잘해져요? 봐봐요. 이건 동물병원에서 다 증명되고 있다니까요. 가장 명분 있게 아이들을 제압하는 곳이 어딜까요? 동물병원이에요. 얘네가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는 내가 여기서 날 아픈 걸 치료해 주는지 모르니까 난리를 쳐요. 그러면 우리 수의사들이나 보건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꽉 잡고 피 뽑고 치료한단 말이에요.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이 통했다라고 하면 얘가 다음번에 동물병원 왔을 때 아 선생님 피 뽑으세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어때요? 경험해 보시니까 한 번 동물병원에 좀 치료하고 그런 애들 다음번에 가면 안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가서 어때요? 더 싫어해요. 더 격하게 반응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다 망쳐버리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더 못하게 돼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는 거 믿지 마세요. 요즘 자동차도 AS 센터 들어가면 2, 3일 걸려요. 근데 어떻게 강아지가 전문가 한 번 만났다고 이 감정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하루 만에 뭔가 바뀌겠어요. 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보라고 해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막 근시안적인 솔루션들 쓰시면 안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혼자 떠드는 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 질문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선 우리 앞에 갔다가 저 뒤에 우리 까만 모자 쓰신 분 갈게요. 전 앞에 계신 분들 항상 감사드려서. 네. 아니야, 네, 갔다 갈게요. 네. 두 분 다 할게요. 두 분, 먼저 상관없어요. 야, 짖지 마. 그 강아지가
그 생식기 여자였는데 네. 외음부가 약간 함몰이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방광염이나 질염이 자꾸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함몰되어 있고 그쪽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피부 접합부에 네. 피부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면 우리 땀띠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계속 염증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염증이 생식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역행해서 들어가면 방광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질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술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반복되면 해주는 게 나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될 거고, 왜냐하면 지금 어떨 거냐면 거기에 가려우니까 계속 핥을 거예요.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 그 주름 쪽에 염증이 생기면 계속 핥을 거고, 핥으면 구강에 있는 세균이 다시 또 생식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방광염이나 질염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수술은 아니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아버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애는 봄에 믹스 2살짜리인데 남하고요. 네. 근데 지금 활동량은 너무 많은데 사료라든지 간식 같은 게 너무 식탐이 없어가 안 먹더라고요. 아, 예, 네, 그에 네. 영양적으로 좀 문제가 없지 않은가. 아,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미식견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고민 되게 많으실걸요? 그쵸? 우리 강아지 잘 안 먹어서 걱정이다. 근데 사실 다행인 거는 많이 먹는 아이들보단 걱정 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적게 먹는 아이들은 오히려 몸매 관리가 잘 돼요. 근데 비만인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더 많이 아픈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적게 먹는 아이들은 그래도 너무 배고프면 가서 조금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미식견 아이들은 첫 번째 방법은 사료를 돌려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소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소고기만 먹으면 물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소고기 말고 다른 걸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소고기가 완전히 싫어진 건 아니겠죠. 조금 안 먹다 보면 다시 먹고 싶어요. 그래서 미식견 아이들의 특징은 사료를 바꿔주면 한 일주일 정도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안 먹어요. 이럴 때 완전히 새로운 사료가 아니라 예전에 잘 먹었던 사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료들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정해놓고 뭐 3일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줘도 이건 영양 균형이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건사료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네, 저도 오히려 간식들은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건사료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서 요즘은 조금 더 자연식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안 먹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의 대표적인 아이가 저희 애예요. 저희 세상이라는 친구도 되게 미식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구조했을 때는 뭘 줘도 잘 먹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건사료 안 먹겠다고 해서 동결건조 사료를 주기 시작했고, 동결건조 사료도 조금 물려하길래 지금 자연식으로 넘어가서, 물론 조금 더 비싸고 그러기는 하지만 애들이 그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적게 먹어도 몸매예요. 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바디 컨디션 스코어, 그러니까 BC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이들의 몸매가 나와요. 만져봤을 때 어느 정도 갈비뼈가 좀 만져지고,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살짝 올라가고, 위에서 봤을 때 허리가 살짝 들어가 있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적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차근차근히 조금 더 잘 먹는 걸로, 예전에는 무조건 굶기라고 했어요. 근데 굶겨도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1, 2주일 동안 막 토하면서 안 먹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전처럼 너무 군대식으로 무조건 굶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태에서 얘가 좋아할 수 있는 걸 제공해주고, 그래도 안 먹으면 굶기는 방법을 써보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까 뒤에 저기 우리 까만 모자 쓰신 분.
네, 선생님 너무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 지금 입양한 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뭐 가족 경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이제 집에 혼자 오래 둬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요즘엔 이제 호텔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호텔링 업체를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이렇게 호텔링을 딱 맡기게 되기 전부터 미리 가서 연습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호텔링을 맡기는데 좀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너무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딘가 멀리 가시고 우리를 못 데려갈 때 가족이나 지인한테 맡길 때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강아지들한테 이유를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링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그냥 30분 정도라도 거기 가서 놀고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간식도 얻어먹고 적응을 한 다음에 호텔링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좀 소심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강아지가 인지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아이인지 인지 편향적으로 부정적인 아이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 인지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애들은 뭐냐면 처음 보는 자극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강아지, 처음 가보는 장소 이런 데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선천적으로.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농철 형님 같은 강아지. 그런데 많은 애들은 인지 편향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해요. 부정적이에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봐서는 이거 좋을 거야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마음을 놓았을 때 여기 괜찮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커서 사람을 만날 때도 처음부터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만나봤을 때 나랑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 괜찮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것도 저희 회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아답틸이라고 있어요. 페로몬이 있어요. 그거 중에 훈증형 말고 목걸이형이 있어요. 이거는 끼고 있으면 조금 불안을 낮춰주는 향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효과가 좋을 때가 언제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호텔링 같은 거 할 때 아답틸 목걸이형 같은 거 해서 호텔링 보내줘도 막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뒤에 갔으니까 뒤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좀 와볼게요. 오히려 뒤에 저희 서 계신 분. 선생님. 네. 거기 이렇게 돌아볼게요. 우선 마이크 잡으신 분 하시고 그쪽 한번 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집 강아지가 계속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서 이제 물어 뜯는데 이제 네. 특히 이불이나 걸레 같은 걸 들고 가서 물어 뜯는데 이거 왜 이러는지. 이유가 되게 많아요. 네. 우선은 강아지들 중에서 씹는 욕구가 되게 강한 아이들이 많아요. 씹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씹는 장난감을 올바르게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심심하다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스스로 놀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아마 그거 가져갔을 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걸요? 그쵸? 숨바꼭질 하게 되잖아요. 네. 야, 이제 내놔! 그러면 얘도 뚜르르 하면서 지키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씹어도 되는 걸 던져줘요. 씹어도 되는 걸 던져주고 그냥 무시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놀면 나 지금 심심한데 이걸 가지고 가서 놀기 시작하면 보호자의 반응도 너무 재밌고 나는 씹는 것도 할 수 있고 이 반복이거든요. 무조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나 방송에서 자꾸 안 된다라고만 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안 된다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얘가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안 된다라고 해야지 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다 뭐냐면 남자애들 축구하고 싶은데
축구할 때 다치고 흥분하니까 축구 원천 봉쇄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남자애들이 축구를 안 하겠냐고요. 더 스트레스 받고 몰래 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삐져 나가죠. 얘가 가지고 있는 씻고 싶은 욕구는 보호자가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그걸 충족시킴으로써 잘못된 이 물건의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산책이나 이런 거 많이 해요? 그 하루에 2번씩 좋아요. 하는데 근데 지금 얼굴을 봐도 에너지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 2번 제가 이게 진짜 이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위 관상하게 눈을 떴어요. 애들 좀만 봐도 에너지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되게 많을 것 같고, 집에서 놀아주는 장난감도 줘야 돼요. 우리도 밖에서 놀아도 집에서 넷플릭스 보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가볼게요. 저는 큰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이 강아지. 네, 네. 예, 그로부터 큰 개만 보면 아무 개나 지보다 조금만 큰 개 보면 너무 흥분할 정도로 너무 짖어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 타견 반응.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를 보고 짖는 게 가장 어렵고, 특히 트라우마가 있었던 아이들은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큰 개들을 안 만나게 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트라우마라는 건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면 계속 더 기억이 나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매일매일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생각이 더 생각이 나요. 근데 오히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오랫동안 안 일어나면 점점 까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나마 까먹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분들한테도 이건 다 동일합니다. 다른 강아지한테 짖을 때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요? 목줄 당겨요? 그리고 앞에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막 이렇게 바디 블로킹하고 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계속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네가 벌써 짖고 흥분했을 때는 롤러코스터를 탄 상태예요. 근데 롤러코스터 탄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안 돼, 기다려, 소리 지르지 마, 들으실 거예요? 안 들려요. 롤러코스터에서 내리게 해야죠. 그 자리에서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그 자극과 멀어져야 돼요. 단호하게. 얘가 안 간다고 해도 끌고 나와야 돼요. 바디 블로킹이 이게 뭐예요? 다 보이는구만. 이게 어떻게 블로킹이에요? 다 뚫려 있는데.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애들끼리 싸울 때 그 어떤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야 하지마, 기다려, 하지마, 기다려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애들 다 달라붙어서 뜯어내요. 서로 안 보이는 곳까지. 그러고 나면 안 보이면 흥분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그 자리에서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다리를 이용해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용해서 데리고 나오라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산책할 때 자꾸 팔만 써요. 저기 강아지가 있고 저걸 보고 짖고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다 팔로 당기면서 얘 안 와요 막 이래요. 얘는 말을 안 듣는데요. 저는 반대로 해요. 팔은 가만히 있고 다리를 당겨요. 가자 하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하고 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딱 산책할 때 이제 한번 보세요. 다 다리는 안 움직이고 먼저 팔 쓰고 있어요. 팔을 쓰는 게 아니라 다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 체중이 다 느껴지고 애들은 아, 우리 가족의,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힘이 생각보다 세구나를 느껴요. 그리고 언제가 칭찬 포인트냐? 데리고 나왔을 때 애들이 막 흥분해서 안 온다고 막 뻗띵기다가 갑자기 딱 쫓아오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서 손에 줄이 팽팽하다가 딱 퉁 하고 쫓아오게 되면 늘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 칭찬하세요. 이거를 먼저 2달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차원적인 교육을 해야지, 기다려놓고 다른 강아지 보고 기다리기 이런 걸 시켜야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애들한테 왜 자꾸 미적분을 시켜요? 여러분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 교육 보면 더하기 빼기 못하는 아이들한테 함수 풀고 미적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호자 리더십이 높아져서 가자 했을 때 흥분하고 이래도 따라오는 걸 먼저 해야지만 그 다음 교육이 돼요. 그리고 산책할 때 이런 문제 행동을 할 때 쓰는 간식은 집에서 안 주는 간식을 쓰셔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500원 주면 안 하는데 5만 원 주면 하는 게 있잖아요. 훨씬 더 고가치의 보상은 아껴뒀다가 제일 어려운 교육인 산책 교육할 때 쓰셔야 돼요. 이걸 한두 달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 거리에서부터 앉혀놓고 다른 강아지 지나갈 때, 큰 대형견 지나갈 때 쳐다보면 칭찬해주고 이런 교육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가게는 이제 반려동물 입장 가능한 가게라서 네. 강아지도 데리고 가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보다 작은 강아지는 괜찮은데 자기 덩치만한 거나 큰 강아지들을 보면 짖고 물려고 하고 또 이제 지나가는 산책하는 강아지들 대형견들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물려고 그래요. 짖고. 네네네. 저희 강아지가 요 프렌치 불독이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 그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업장에 아예 데리고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는 안 데리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딩견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무조건 행복할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수면을 띄엄띄엄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처럼 낮에 쫙 일하고 밤에부터 딱 자기 시작해서 아침까지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일 쫙 하고 이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 보면 어때요? 잠을 좀 자다가 깨서 산책도 하고 놀다가 또 와서 좀 자다가 또 놀다가 이런 애들인데 매일 가게 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론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이기는 한데 너무 자극이 많아도 너무 피곤하면 그냥 피곤한 개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그런 데선 그럴 거예요. 만약에 매일 가는 거 분리불안은 없어요? 네. 분리불안은 없다면 저는 처음에 시도해 볼 건 격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안 데리고 가면 하루 종일 울어서 그건 분리불안 있는 건데. 네. 그건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혼자 있을 만한 그리고 안전한 공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얘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다른 아이들과 모두 친하게 지내는 거는 신이 오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보호자님의 역할이에요. 얘가 안전하게 다른 강아지들 안 쫓아가고 좀 편하게 있을 만한 공간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손님 별로 없을 때 운동시켜주고 손님 오면 얘만의 공간 가서 좀 쉬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엔 왜 안 그랬냐면 여기가 내 영역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지내면서 여긴 내 영역이니까 여러 강아지들 중에서 호불호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강아지들이 오면 특히 어떤 강아지들일 거냐? 나보다 등치가 크거나 아니면 동성 강아지. 여러분들이 산책하다가 그런 경우들 많아요. 냄새 맡다가 갑자기 으르렁거려요. 이런 애들 있죠. 어떤 애는 괜찮고 어떤 애한테는 으르렁거려요. 이거는 냄새 맡았는데 이성이면 괜찮고 동성이면 으르렁거릴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동물은 동성끼리 라이벌로 느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모든 아이들과 친한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노홍철 형님 같은 아이거나 아니면 그냥 호구예요. 무서워도 자기 의사 표현 못하고 맨날 쭈구리처럼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착한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런 아이는 아닌 거예요. 내 의사 표현도 하고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틀에 한 번 정도 같이 출근하고 하루는 푹 쉬게 해주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니요 지금 봤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빨리 한번 해보죠. 왜냐면 제가 오늘 또 뒤에 스케줄 때문에
30분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진 찍고 싶으신 분이랑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질문을 더 할까요? 사진을 찍을까요? 사진을 찍을까요? 네,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원래는 시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하는데 오늘 또 끝나고 대구 가야 돼요. 2시까지 가야 돼서 저희 사진을 찍고 짧은 질문이면은 방금 손 드신 분들은 사진 찍을 때 한 번씩 살짝 물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저희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나고 나서도 여기 제가 돌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좋은 간식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기도 한번 쭉 보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고, 너무 갑자기 일어나면 또 강한 아이들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저희 같이 사진 찍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강의 해주신 그 세채 원장님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